여러분 앞에 사진 보이시죠? 네. 건강해 보이나요? 네. 제가 예전부터 이 모습이었을까요? 저의 얘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적 날씬한 것도 아닌, 그렇다고 뚱뚱한 것도 아닌 평범하고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20대 중반부터 조금 다른 어린 나이에 자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운이 좋았는지 가게가 잘 되었어요. 그 당시 다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던 IMF 외환위기 때였는데, 그때 핸드메이드가 유행을 해서 제가 했던 십자수 가게가 호황을 맞았습니다. 아마 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전 가게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임신을 했는데 몸이 20kg 가까이 불었어요. 가게에서 잘 챙겨 먹는 것도 힘들었고 또 손님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딱 아이 몸무게만 빠지고 제가 좀 줄여 먹고는 했지만 1, 2kg 외에는 더 이상 빠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혼자 가게를 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살을 빼는 방법이 먹는 거 줄이고 운동하면 살은 빠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난 뒤에 가게 계약 만기가 돼서 당연히 계약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금은 쉬고 싶었지만 저의 상황이 쉴 수가 없었기에 보험회사에 들어갑니다. 영업은 시간적인 조율이 가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 그 분들과 만나면서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입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오면 그대로 침대로 들어가서 숙면을 취합니다. 잘 때는 복잡한 일들을 생각할 수 없으니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먹는 것, 자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먹는 것도 건강한 음식들이 아닌 내 입에 맛있는 튀긴 음식, 떡, 빵, 고기 등등 고탄수화물과 고지방 음식들로요. 어느 날 제가 식탁에서 배가 불러 터질 것 같은데도 그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꾸역꾸역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순간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제 몸은 이미 비대해져 있었고 몸에서 불편한 신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조금만 신경을 써도 머리가 너무 아파 두통이 시작되었고 심할 때는 헛구역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가기를 너무 싫어했던 저는 약으로 버텼어요. 제 가방 안에 두통약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또 아침에 침대 아래로 두 발을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만성 두통, 만성 피로.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머리는 힘이 없어 얇아 계속 빠지고,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제 머리에 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완전 충격이었어요. 제 옷 사이즈는 점점 늘어서 예쁜 옷을 사는 게 아닌 몸에 맞는 옷을 찾아야 했어요. 핸드폰 쇼핑이나 홈쇼핑으로 예뻐서 몇 번 샀다가 맞지 않아서 다시 반품한 뒤로는 그 다음부터 아예 88이나 99가 있는 그 빅 사이즈 옷들이 있는 남대문 시장을 애용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해서 살을 빼봐야 되겠다. 작게 먹고 운동하면 살은 꼭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는 배드민턴을 하고 주말에는 시간이 될 때마다 친구들과 등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생각하지 못한 복병이 있었어요.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배가 고프니까 산 아래에 맛있는 음식점들을 찾아 친구들과 먹기 시작하고
밤에는 운동이 끝나는 시간이 밤 10시예요. 그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려서 야식을 먹습니다. 저는 술을 못했기 때문에 술 대신 탄산음료 그리고 안주빨이라고 하죠. 처음에 식당 가기 전에는 가면 조금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서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무너집니다. 처음에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되겠다는 저의 생각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살은 빠질 거야. 그리고 운동은 하고 먹었잖아. 이러면서 제 스스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즈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의 혈압이 너무 높아 150이 넘어가면서 혈압약을 먹을 상황까지 왔어요. 평소 친정엄마가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약을 먹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잠깐 먹는 게 아닌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쯤 조카로부터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를 소개받게 됩니다.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숙모가 매일 운동하고 등산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지 아세요? 몸 안에 독소와 염증이 쌓여 있고 영양이 부족해서 뭘 해도 안 빠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다고 나 잘 먹고 심지어 많이 먹는데 왜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지?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살이 빠져야 건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었더니 건강해야 살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몸을 청소해서 독소와 염증을 없애고 좋은 영양으로 채워주면 그때부터 살이 잘 빠질 거라고 했어요. 운동도 필요하지만 먹는 거를 바꿔야 가능했습니다. 전 평소 먹는 거를 줄이려고 했지 사실 바꿔 먹으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내 몸에 한 번도 돈 쓴 적 없잖아. 저는 운동할 때 외에는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거로 돈을 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혹시 하다가 안 되더라도 조카 한번 도와준 셈 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리셋을 하려니 제가 평소 먹는 거를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밥 대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사 대용식과 짜고 단 반찬 대신 내 몸에 꼭 맞는 영양제로 바꿔 먹어야 했어요. 전 평소 영양제를 잘 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처음으로 돈을 쓴 거니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알려준 대로 정확하게 맞춰서 먹기 시작했어요. 안 먹던 것을 먹으니 조금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가고 3일째 되던 날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게 캐베온이구나. 이런 걸 캐베온이라고 하는 거였어. 이렇게 느꼈고 4일째 되는 날은 몸이 너무 가벼워서 사실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빠진 몸무게는 2kg 정도였는데 5kg 아니 10kg 정도를 감량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한테 이게 뭐야? 하고 물었더니 제 몸에서 독소와 염증이 빠져나가면서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일주일을 진행을 했고 제품에 믿음이 생기면서 2단계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돼요. 2단계 다이어트는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먹는데 첫날 점심에 저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제육볶음을 먹었는데 짜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평소 음식을 짜게 먹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고 리셋 전에 제가 먹었던 식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필요하지만 먹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영양으로 바꿔 먹고 지켜 먹은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저는 바꿔 먹어서 이렇게 영양으로 세포 성형을 해서 병원을 가지 않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비대했던 저의 몸은 사이즈가 점점 줄어 10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가방에 없으면 분할 정도였던 저의 그 두통약도 언제부터인가는 먹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저는 가벼움으로 활력을 찾았고, 이제는 홈쇼핑으로 옷도 삽니다. 처음에 예전에는 옷을 살 때 사실 짜증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옷을 사는 게 즐겁습니다. 비만은 외모적인 것도 있지만 건강으로도 꼭 관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바꿔 먹고 지켜 먹은 제가 다시 건강을 찾았는데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